이미 세계적인 환경 문제로 대두된 북극 빙하의 해빙은 지리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아시아 쌀 농사 지역에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서 메콩강 하구의 바닷물이 벼농사 지역에 밀고 들어와 침수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기상수력환경연구소에 따르면 해수면이 1m까지 올라오면 전체 삼각주 평야의 약 40% 정도가 침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합니다. 베트남뿐만 아니라 물 부족 때문에 쌀 감산이 진행되는 태국, 고온 현상과 인구 증가로 쌀 부족 위험에 직면한 인도 등 아시아 쌀 수출 대국은 이미 쌀 공급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가뭄으로 국제 곡물 공급이 급감하고 식량 수급에 문제가 생기자 필리핀 등 일부 국가에서는 쌀 가격이 폭등하고 쌀이 부족해져서 시민들이 정부의 쌀 배급을 요구하는 파격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은 예전에 쌀이 과잉 생산돼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하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정책 당국에서 쌀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풍부하니까 거기에 전혀 투자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쌀 경지를 계속 줄여나갔어요. 그랬는데 2008년도에 식량 대란이 일어나니까 쌀값이 2배, 심한 경우엔 3배 올랐거든요. 필리핀에 쌀이 모자라게 된 거예요. 근데 한국의 경우는 지금 우리가 별 어려움 없이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식량의 4분의 3을 곡물을 수입하는 나라잖아요. 쌀이 남아돈다고 하지만 사실은 밀가루나 이런 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쌀이 남는 거지. 우리가 필요한 절대량을 지금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속살을 드러낸 바닥이 바싹 말라 갈라져 있습니다. 모내기가 한창일 때 찾아온 봄 가뭄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갑니다. 온난화와 이상 기후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게다가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 한반도 기온은 100년 전에 비해 섭씨 2도 이상 올랐고 2070년이면 한반도 절반이 아열대 기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기후의 변화는 우리가 재배하고 먹고 있는 주요 농작물의 커다란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 2도 정도 그 평균 기온이 올라갔을 때 현재 재배되고 있는 자포니카 벼의 품종은 쓸모가 없는 상황이 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벼는 온난기후의 자포니카 품종과 아열대의 인디카 품종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필리핀은 산업화를 진행하면서 쌀 농사를 포기했던 국가입니다. 그러나 과거 필리핀은 한국의 쌀이 부족했던 시절 우리에게 무상으로 쌀을 지원해 줄 정도로 농업 대국이었습니다. 과거 한국이 통일벼를 개발해서 식량 증산에 성공한 때에도 필리핀의 농업기술 도움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만큼 농업기술도 뛰어나고 산모작 벼농사를 짓던 필리핀이 한순간에 쌀 부족 국가로 전락한 것입니다. The production of rice in the Philippines has been reduced because of more lands are now converted to industrialization and housing. We have about 4.1 tons per hectare average yield. So we cannot supply enough rice for the Filipinos. 산업화가 진전되고 식생활이 서구식으로 일부 변화한다고 해서 오랜 기간 아시아 사람들이 이어온 전통 음식 문화가 빨리 바뀔 수는 없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여전히 쌀밥을 꼭 먹어야 하죠. 시장에서는 쌀을 1kg처럼 소량씩만 판매합니다. 시민들은 거의 매일처럼 쌀을 사가면서 가격을 들여다보지만 한 번 오른 쌀 가격이 좀처럼 내려가질 않습니다. How much is this before? Before the Colorado, I think it is in the range of 30.
30. 30, yeah. 30 pesos, and now 55. And now it is ready to 55. 55 pesos. It's very high. Yeah, it's running so high, I think. Yeah. How often do you buy your rice? Almost every day. Every day. Every day? Yes, we consume about 1 kilo a day. 1 kilo a day. 1 kilo a day? Yeah. Then it's very big money when we calculate it in a month. Yes, but I think it's worth it when you expend that kind of money with this kind of quality of rice. Then I think it's nothing bad about it. 쌀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오르니까 어쩌면 더욱더 쌀이 소중해지는지도 모릅니다. 현재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4번째로 쌀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필리핀 사람들의 식탁에는 밥 말고도 다른 맛있고 풍요로운 메뉴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만약 쌀밥이 없다면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Rice here in the Philippines, that's life. Sometimes we don't have anything partnered with it. We just put some salt and it's already a meal for us. Here in the Philippines, poor people can only live by rice only. Just by putting salt and it's already a meal for them. 농업 대국에서 쌀 부족 국가가 된 필리핀. 아마도 이 상황은 아시아인 모두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자국민에게 안전하고 충분한 쌀을 지속 가능하게 매년 공급할 수 있느냐가 기후변화 시대를 사는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서둘러야 하는 최대 위기관리 문제이니까요. 눈도 마음도 시원해지는 계절. 호기심 많은 리나가 찾은 이곳은 어딜까요? 리나의 춘천 여지도. 오늘은 대천호! 아하, 바라만 봐도 가슴이 뻥 뚫리는 대청호를 찾았네요. 작동이 멈춘 대청호 폐취수탑은 이제 시민들의 문화공간이자 휴식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아름다운 경관 만큼이나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대청호로 출발합니다. 녹음이 짙어지는 요즘, 대청호엔 누구나 부담 없이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많은데요.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옛 취수탑 건물이 나오죠. 여기는 금강 로아스타워 1이라고요. 네. 예전에 취수장을 리모델링해서 이걸 이제 휴식 공간으로 시민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니, 그러면 저희가 밑으로 들으면 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재미나다기보다 일종의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이건 보시죠. 네. 오, 이게 뭐예요? 오, 신기하다. 오. 이게 바로 대청호의 문화유산, 취수 펌프입니다. 이 펌프를 이용해 대청호의 물을 다른 정수장으로 공급했다고 하는데요. 90년대 말 취수탑이 폐쇄되면서 이 펌프도 그대로 멈추고 말았습니다. 와, 이거 정말 신기해요. 옛날에 이걸로 물을 공급하는 장비라고 해야 되나요? 예, 취수 펌프라고 하고요. 네. 여기서 이제 99년까지 이게 취수장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대전된 보조댐이 생기면서 폐쇄가 됐었습니다. 이제 그 건물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취수탑의 변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전망이 좋은 맨 위층은 사람들의 휴식 공간인 카페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대청호의 푸른 물빛을 배경으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죠. 일단 자연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좋고요. 그다음에 또 아주 도심이 복잡하지도 않고 이렇게 식사 후에 요즘 여가를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말마다 이렇게 여러 군데를 좀 다니고 있는 중인데 여기도 제가 한번 소개받아서 왔거든요. 굉장히 좋아서 또 오게 될 것 같습니다. 대청호의 시원한 풍경 감상은 기본. 보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더 좋겠죠.
지하로 내려가면 근사한 갤러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달 테마를 정해 기획전을 마련하는데 이번엔 여성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전시를 열었다고 합니다. 간결한 한국화 기법으로 그린 여성들의 얼굴이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와, 이쁘다. 아니, 옛날에는 이 공간이 좀 어둡고 기계만 있었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예술 작품들이 여기서 전시돼 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느낌? 너무 아름다운 공간인 것 같아요. 작품들도 이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워라벨이 주목받고 있는 요즘 자신만의 취미 활동은 물론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업들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꽃향기부터 아로마 향기까지 좋은 냄새가 가득한 향초 교실에선 저마다의 향초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각자 원하는 대로 뽑아보세요. 젤 왁스에 아로마 오일을 넣고 녹인 뒤 색색의 드라이 플라워로 장식을 하면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은 데다 자신만의 향초를 만들 수 있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멋진 작품을 만드셨는데 만들 때는 기분이 좀 어때요? 좋은 곳에서 이제 좋은 거 보면서 작품 이런 거 만들게 되니까 힐링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향기 개종 나이가 되게 좋고요. 집에서 이렇게 놓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들만 키우다 보니까 집에 냄새가 많이 나요. 방에 거기에다 갖다 놓을 예정이에요. 짜잔! 내 손으로 직접 만든 수제 향초. 푸르른 대청의 향기를 머금어서 더 오래오래 기억에 남겠네요. 짧게 몸이 짧게 갈 수도 있고요. 리을을 반듯하지 않은 나만의 손글씨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캘리그라피 수업도 인기가 많은데요. 호기심 많은 리나도 손글씨에 도전해봅니다. 아니, 근데 저희 프로그램이 이름이 아침이 좋다인데요. 네, 제가 네, 한번 네. 각자 글씨로 써볼까요? 그래요, 좋아요. 네. 물론 저는 이기지 못할 거고요. 저의 아침이 좋다 느낌과 리나 씨의 아침이 좋다 느낌을 한번 보여줍시다. 붓펜이 익숙하진 않지만 거침없이 쓱쓱 써내려가는 리나. 과연 어떤 글씨가 완성됐을까요? 와, 저는 다 썼어요. 네, 어디 봐요. 이거 보여주기는 좀 그렇다. 와, 이거 어떡해. 이거 기계도 안 듣는데요? 리나 씨는 성격이 되게 거침없고 네, 아주 쿨한 성격인 것 같아요. 글씨에서 그 성격이 보입니다. 아주 멋지게 잘 썼어요. 말씀은 감사해요. 근데 글씨가 정말 엉망인 것 같아요. 이거 연습을 얼마나 해야 이렇게 이쁘게 쓸 수 있을까요? 사실 캘리그라피가 저희는 지금 붓펜으로 쓰고 있는데 문방사우 재료로 먼저 기본기를 다뤄서 이제 필력이라든가 기본기를 좀 배우시는 게 나중에 붓펜으로 하셔도 얼마든지 이렇게 예쁘게 쓰실 수 있어요. 시간 나셔서 한번 배워보세요. 이거 어떻게 진짜 이쁜데. 이번엔 시원한 대청호를 물 위에서 만나볼까요? 사람들이 오리배와 수상 자전거를 타고 여유롭게 호수를 오갑니다. 수상 레포츠로 대청호를 색다르게 즐기는 거죠. 오리배를 타고 페달을 돌리다 보면 한낮의 더위가 싹 사라집니다. 언제 탔어요? 아우, 여기는 오리배 있으면 제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그리고 대청호를 제대로 느끼려면 이거 꼭 나야 돼. 와. 누가 더 멀리 가나 내게라도 한 듯 사람들이 탄 오리배들이 모여듭니다. 페달을 돌리는 발끝으로 대청호의 푸른 물살이 느껴지네요. 따라라따따 신났어. 후후 쭉쭉. 어깨춤이 잘로 쳐지는 건 리나만이 아니겠죠? 나들이 나온 시민들은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즐거운 시간을 만듭니다. 대청호는 처음 만나는 건 아니지만 오늘은 완전 새롭네요. 몰랐던 부분도 있었고 역사적인 장소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리배를 타면서 이 추억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도 개인적으로 와서 놀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배가 너무 멀리 나왔어요. 선생님 저희가 끝났으면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진짜 많이 했는데. 봐야죠. 아 맨날 해주면서 오늘도 해주면 안 돼요? 안 돼요. 나 힘든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어차피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언젠가 가겠죠? 그럼요. 천천히 이 순간을 즐기자고요. 지금까지 대처구 추수탑의 변신이었습니다. 근데 여행 갈 땐 뭐가 필요하지? 여행할 때 있어서 가장 신경 쓰이는 건 무엇일까요? 그거겠죠. 경비가 제일 중요하고. 저는 숙소요. 숙소하고 뭐 먹거리 이런 거지. 어느 여행사를 통해서 어느 저렴한 가격으로 갈 수 있는지. 더워지는 여름 떠나고 싶은 곳이 참 많죠. 하지만 어떻게 여행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만족도는 달라집니다. 아니 제가 돈은 없고 갈 곳은 많고 또 이렇게 일일이 찾아보려니까 너무 귀찮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제가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드리는 팁만 아신다면 윤정 씨도 충분히 여행 고수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행의 고수, 네, 저도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여행 고수에게 여행 준비의 노하우 제가 배워왔거든요.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여름엔 어딜 가보지? 휴가 여행지를 고민하고 있는 저 이윤정 리포터. 많은 여행책을 찾아봤지만 복잡하고 머리만 아프더라고요. 어디 가야 되는 거야? 정말.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여행 고수입니다. 15개국 33개 도시 여행 경력만 14년 차 유다솔 여행 고수를 만났습니다. 입구부터 남다른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이곳. 여행 고수답게 방 곳곳엔 여행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13살 때부터 총 14년의 여행 경력이 있습니다. 총 15개국 33개 도시를 여행하면서 여행 경력을 쌓아왔죠. 14년 차 여행 베테랑답게 여행 파워블로거로도 활동 중이었는데요. 캐나다부터 시작해 유럽, 미국, 태국, 호주, 북한 등등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다양한 추억을 쌓아왔습니다. 마카오 갔을 때는 엄마 그때 배 타고 무서워했잖아. 많은 여행 중 특히 어머니와 함께한 여행이 더 기억에 남는다는데요. 추억이 담긴 사진만 봐도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녀의 여행은 어떤 점이 특별할까요? 엄마랑 갔을 때는 일단 금전적인 게 해결된다는 게 크고요. 또한 네. 엄마와 평생 함께할 추억들을 많이 공유할 수 있어서 그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님은 어때세요? 이렇게 여행의 고수 딸을 둔 어머니의 심정. 저렴하게도 가고 제일 좋은 점은 아무래도 이제 일반 상품들에서 가는 것보다 이제 우리가 가고 싶은 곳 맛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홍콩 같이 이제 마카오나 이런 데 갈 때도 리펄스 베이라고 엄마 나이에는 그런 데 한 번쯤 가봐야 된다 하면서 그 영화 본 장면에 뭐 그곳을 데려가 준다든지 이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일반 뭐 패키지 상품보다 훨씬 좀 기억에 남고 또 좋은 곳을 더 많이 가고 그런 것 같아요. 여행을 사랑하는 딸 덕분에 인생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쌓았다는 모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제 보물 상자를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갔다 온 여행 국가들의 돈도 있고요. 마그네틱도 있고 이런 갔다 온 표 같은 것들도 제가 다 모아놨어요. 이런 걸 보면 그때의 기억이라서 새록새록해서 추억이 되더라고요. 여행지에서 추억이 되었던 물건들을 보며 또 다른 여행을 꿈꾸는 그녀. 다솔님은 왜 여행의 매력에 빠지게 된 걸까요? 어릴 때부터 13살 때부터 이제 혼자 여행을 캐나다로 가면서 그때부터 여행의 묘미에 눈을 뜬 거죠. 그래서 저한테 가장 관심 있는 관심사다 보니까 그쪽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제가 뭘 할 수 있는 거냐 그거잖아요. 네. 그 꿀팁을 제가 지금부터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가보도록 합시다. 네.
고수님, 아까 알려주신 데는데 왜 컴퓨터 앞에 있는 거예요? 아, 이 컴퓨터만 있으면 충분히 저렴한 여행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도 한번 알아볼게요. 네. 알려주시죠. 여행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정보. 네, 첫 번째로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프로모션에 대한 알림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메일을 통해서 이러한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얼리버드가 뭐예요? 얼리버드는 말 그대로 빠른 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항공권을 저렴하게 얻는 거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 그 말이네요. 맞습니다. 또한 모바일 어플을 활용을 해서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특가 알림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 나라별로 최저가 항공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편리하죠. 네. 네, 그래서 가격과 가고 싶은 나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정말 싸죠? 진짜 싸다. 네. 훨씬 저렴하죠? 또 다른 비법이 있습니다. 뭔가요? 네, 바로 코드쉐어라는 겁니다. 코드쉐어? 코드쉐어라는 건 한마디로 항공사들끼리 팀을 이루는 건데요. 항공사들끼리 팀을 이루어서 공동 노선으로 운항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항공기를 운행을 함으로써 더욱더 많은 모객을 통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국적기 항공사 사이트의 경우 138만 원이라는 가격이 나오는데요. 코드쉐어를 한 외항사의 경우를 살펴보시면 가격이 111만 원이라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검색 목록을 기준으로 높은 항공권이 검색되므로 항공권 예매 전 인터넷 사용 목록을 지워주세요. 또 온라인 사이트마다 다양한 할인 혜택도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가격을 다운시키는 세 번째 방법. 그럼 어떤 요일에 여행을 가야 할까요? 여행 금요일 밤에 딱 출발을 해가지고요. 아니죠. 여행에도 황금 요일이 있습니다. 화요일과 일요일입니다. 참고하세요. 여행 준비의 꽃, 바로 짐 싸기인데요. 이것마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와주세요. 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짐을 너무 막 싸셨어요. 이렇게 싸시면 안 돼요. 먼저 필요한 것은 이 고무줄입니다. 돌돌돌돌 말아주시면 됩니다. 옷을 말아 고무줄로 고정하면 끝! 이렇게 하루치 옷을 한꺼번에 말아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네, 두 번째 팁은 빈 공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모자 안에 있는 빈 공간을 이용해 양말이나 속옷을 넣으면 훨씬 자리가 남겠죠. 네, 세 번째 비법은 싸라. 여행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간식, 라면인데요. 지퍼백에 내용물을 미리 빼놓고 컵은 따로 합쳐서 놓으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꿀팁은 채워라입니다. 화장품을 소량으로 담을 때의 꿀팁. 빨대 끝부분을 고데기로 꾹 눌러줍니다. 따로 용기를 사지 않아도 간편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칫솔은 일회용 장갑 안에 넣어 보관하면 되고요. 차곡차곡 캐리어 안에 넣어서 정리해보니까 정리가 안 되었던 짐들이 깔끔하게 바뀌었죠. 드디어 여행 떠날 수 있겠습니다. 야호! 몸도 마음도 가벼운 여행, 여러분도 떠나보세요. 봐도 나는 안 우는 들장미 같은 소녀 리포터 유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들장미, 장미 봐오기만 해도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이 장미가 오늘은 뭔가 새롭게 변신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궁금하시죠? 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 현장 속으로 가보실게요. 장미의 세계로. 유혜정 리포터가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동구에 위치한 한 공방입니다. 보시면 여기 안에 앙금이랑 달걀 노른자랑 아몬드 가루를 넣어놨는데 이 재료를 이용해서 오늘 장미 반죽을 만들어 볼 거예요. 하얗기만 한 반죽이 어떻게 장미의 색을 낼 수 있을까요? 장미꽃이 수업 중에 있잖아요. 네. 장미
쿠키면 뭔가 장미 맛이 나고 막 그런 거예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에요? 네, 우리 장미 색깔을 천연 분말로 내기 때문에 복분자라던가 비트가루를 섞어서 만들 거예요. 그러면 복분자 맛이 살짝 나고요. 비트가루를 넣으면 비트 맛이 살짝 나는 그런 맛이 날 거예요. 건강한 맛인가요? 네, 건강한 맛이라고 볼 수 있어요. 되게 기대된다. 네. 빨간 장미색을 내기 위해서 비트가루를 반죽에 넣어주는데요. 아직은 어떻게 장미의 색이 나올까 하고 의구심이 들지만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짜잔! 제법 장미의 색깔이 나는 것 같죠? 장미 잎을 표현하기 위한 반죽도 준비해봅니다. 어머, 이거 색 너무 고운데 이거 누구 주시려고 이렇게 열심히 만드시는 거예요? 네, 장미니까 저희 신랑 주려고요. 오, 달콤해. 네. 신랑이랑 뭐 결혼한 지 얼마큼 되셨어요? 네, 오래됐지만 아직 신혼이랍니다. 진짜? 네. 너무 부럽다. 신랑분한테 이런 거 원래 자주 이벤트 하세요? 네, 이벤트 자주 하는데 먹는 거는 장미는 쿠키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네, 되게 기대하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짤주머니에 반죽을 넣으셨으면 쭉 당기셔서 엄지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감싸주세요. 여기에 힘이 많이 들어가셔야지 꽃이 잘 나와요. 보시면 아래가 두껍고요. 위쪽이 얇은 쪽으로 자리를 이렇게 잡고 장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장미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짤주머니를 꾹 짜서 기준점을 만들어준 다음 모양 깍지를 끼운 뒤 장미 틀을 천천히 돌려주면서 꽃잎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유혜정 리포터 손재주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잘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돌리라고 해서 돌렸는데 이렇게 처음 배우시면 그쵸? 그래, 괜찮아. 아슬아슬한 유혜정 리포터와는 달리 역시 베테랑인 선생님의 솜씨는 다르죠? 한떨기에 장미꽃 한 송이가 선생님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진짜 장미꽃 같네요. 자, 우리 혜정 씨 작품을 구경해 볼까요? 아유, 이게 떡인지 장미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래도 다른 수강생들은 유혜정 리포터와는 달리 예쁜 장미 모양 완성했네요. 지금 이게 장미국이 오븐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럼 몇 분 정도 구워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한 150도 낮은 온도에서 25에서 30분 정도 익히셔야지 맛있는 쿠키가 완성이 돼요. 쿠키가 나왔습니다. 와, 마치 여기까지 향긋하고 달콤한 장미 쿠키의 향이 나는 것 같은데요. 너무 예뻐서 먹기가 아까울 것 같아요. 진짜 장미가 따로 없죠? 향은 되게 고소한 그런 향이 나네요. 네. 와, 되게 독특해요. 저는 쿠키라 그래서 과자 느낌 날 줄 알았는데 앙금 느낌이 굉장히 고소하고 부드러운 게 그냥 입 침심할 때 하나씩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맛있다. 눈으로 먹어도 입으로 먹어도 맛있는 장미 쿠키. 함께 고생한 수강생들과 먹으니 그 맛은 배가 됩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울산 달동입니다. 이곳도 역시 수업에 한창인 모습인데요. 인사할 틈도 없이 다들 그림 그리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흰 도화지와 그리고 여러 색의 물감을 보니 이번엔 뭘 그리러 오신 걸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요 이 장미로 뭔가 좀 새로운 디저트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어떤 곳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는 그 케이크 위에 그림을 그려서 드로잉 케이크를 만드는 케이크 전문점이에요. 직접 도안을 만들어서 그 도안과 똑같은 그림을 만들어내는 케이크를 만들고 있어요. 요즘은 그럼 어떤 그림이 많아요? 요즘은 아무래도 봄이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맞아. 그래서 봄의 꽃이고 또 지금 딱 계절로 또 너무 좋은 장미 쪽으로 제일 많이 하시고 계세요. 선생님도 오늘 로즈를 준비하셨나요? 네, 저도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장미 축제를 맞이해서 이렇게 도안을 만들어봤어요. 이대로 저는 작업을 진행을 해볼까 해요. 혹시 제가 만들 것도 따로 있나요, 쌤? 그럼요. 준비해 주셨나요?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싶은 도안을 고른 뒤 코코아 파우더로 먼저 밑그림을 그려주고요. 다음으로 식용색소를 넣은 버터로 원하는 색을 칠하면 되는데요. 마치 어릴 때 친구와 즐겨하던 색칠놀이가 생각나네요. 혜정 씨도 선생님도 촬영은 까맣게 잊고 작품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도화지에 그린 그림인지 케이크 위에 그린 그림인지 분간이 되지 않네요. 당장 액자에 넣어도 될 것만 같은데요. 여러분, 혜정이의 예쁜 장미 드로잉 케이크 완성되었습니다. 짜잔! 유혜정 리포터도 울트라를 생각하며 열심히 장미를 그렸는데요. 기대했던 것보다 꽤 괜찮은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부모님들에게, 친구, 가족들에게 선물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장미 케이크 선물해보세요. 이번에는 어떤 장미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저 평범하기만 한 카페 같은데 이곳에서 혜정 씨는 어떤 장미를 볼 수 있는 거죠? 카페를 보니 장미를 갖고 계신 분이 있는 건가? 전혀 안 보이는데. 너무 예쁘다. 여기 무슨 로즈 에이드라고 있는데요.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한번 시켜볼게요. 사장님, 저 로즈 에이드 한 잔만 주세요. 네, 로즈 에이드 한 잔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장미를 음료로 즐길 수 있는 곳이군요. 장미 에이드라니 듣기만 해도 로맨틱한데요. 아름다운 장미의 꽃말은 애정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손님을 향한 바리스타의 애정이 담긴 정열의 장미 에이드. 그 맛이 궁금해집니다. 이게 로즈 에이드예요? 너무 예쁘다. 완전 로맨틱해요, 이거. 무슨 프로포즈 음료 같은데. 아니,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천연 장미 원액이랑 저희 칵테일에 사용하는 시럽이 있어요. 또 블렌딩을 하고요. 탄산을 희석해서 또 이제 유기농으로 재배된 장미를 데코를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이게 장미 에이드를 만드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희 울산의 시화가 장미잖아요. 그래서 저희 매장을 찾아주시는 울산 시민분들한테 이렇게 장미를 이용해서 음료를 만들어드리면 좀 더 의미가 특별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제 연구하게 되고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장미향이 딱 들어오는 게 너무 신기한데 일단 제가 빨리 먹어볼게요. 맛있어. 일단 그 로즈의 향이 입을 쫙 감싸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약간 달달한데 기분 좋은 달달함 있잖아요. 그냥 향긋한 그런 맛? 장미 쿠키부터 케이크 장미 에이드까지 장미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봤네요. 지금까지 장미를 눈으로만 즐겼다면 이제부터는 오감으로 느껴보는 거 어떨까요? 눈, 코, 입으로 느끼는 장미의 무한 변신. 여러분도 함께 해보세요. (2011년) 선덕여왕의 이야기를 담은 신국의 땅 신라, 2014년 화랑의 이야기를 담은 찬 기파랑가에 이어 2015년 페르시아와 신라를 넘나드는 사랑 이야기 바실라가 있었다면 너무 경이롭고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스케일이 크고 이게 조명이 특히 좋았어요. 감명 깊었어요. 2018년 경주를 대표할 새로운 공연이 찾아옵니다. 신라 해공왕의 탄생 설화와 에밀레종 설화를 바탕으로 재탄생한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전설. 2018 정동극장 경주 브랜드 공연 에밀레를 만납니다. 2018년 경주를 찾는 이들에게 환상적인 추억을 선물할 정동극장의 새로운 작품 에밀레의 첫 공연 준비가 한창인 엑스포 문화센터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경주의 색을 듬뿍 담은 네 번째 작품. 에밀레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밀레종, 선덕대왕 신종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에밀레종의 설화와 그 해공왕의
탄생 설화, 이 두 가지 설화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우리 문화의 그런 모양새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매 공연마다 화려한 무대 연출로 관객을 사로잡았던 경주 브랜드 공연. 통일신라를 배경으로 해공과 에밀레의 비극적인 사랑을 담아낼 이번 작품에서는 어떤 무대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불국사를 비롯해서 석굴암, 안압지, 월정교 많은 것들이 지금 이 작품 속에 녹여져 있다. 이 모든 것이 한 공연에서 다 볼 수 있다. 이런 것이 우리 공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무대 연출과 음악 위에서 에밀레의 이야기들을 채워나가는 것은 바로 배우들의 몫이죠. 대사가 아닌 춤과 몸짓으로 오롯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에밀레의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극 중에서 해공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왕실에 커다란 화를 불러오게 될 거라는 어떤 경고를 받고 비극적으로 태어난 왕인데요. 에밀레라는 가상의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사랑을 정적인 융의 위협 속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면서 공연을 이끌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에밀레는 가상의 인물로서요. 극 중에서 천민 신분으로 왕인 해공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아주 행운의 여인임과 동시에 이 사랑하는 해공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몸을 바치는 비운의 여인이기도 한데요. 모든 것을 관통하는 굉장히 영혼이 맑은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공과 에밀레는 신분을 뛰어넘은 두 남녀의 애절한 사랑과 희생을 그리게 되는데요. 주연 배우가 꼽은 이 작품의 매력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해공과 한번 아픔이 있었다가 다시 만나는 운명 장면이라는 씬이 있는데 벅차오르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관객분들이 고스란히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더더욱 많이 신경을 쓰는 장면이고요. 많이 애정이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에 북을 치는 그 장면인데요. 이제 북에 또 무게가 엄청나고 그 무게를 또 직접 몸으로 이렇게 돌리고 치고 하면서 이동하는 장면이 많아서 그리고 그 각을 잘 맞춰서 또 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가장 신경 쓰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완벽한 공연을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한마음으로 열정을 쏟아부은 배우와 스태프들. 에밀레라는 새로운 작품을 관객들에게 처음 선보이게 될 지금 이 순간 과연 어떤 세월의 기분일까요? 흐름에 따른 감정적인 변화들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객분들이 정말 같이 느껴서 같이 웃고 같이 울면서 같이 좀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배우들과 관객들이 정말 몰입도 있는 그런 공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에밀레의 2018년 첫 공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천년을 거스르는 사랑의 전설. 에밀레의 이야기는 어떤 모습으로 관객들 앞에 펼쳐지게 될까요? 비극적인 운명이라는 경고와 함께 해공왕의 탄생 장면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성인이 된 해공의 대관식이 열리는데요. 해공이 종을 치는 순간 종은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해공은 불길함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상심한 마음을 달래려 찾은 월정교에서 해공왕은 운명의 여인 에밀레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정적, 융의 위협 속에 해공왕과 에밀레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에밀레가 그 센 물에 뛰어드는 장면이 우리 북춤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북춤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화려하고
임팩트 있고 감동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춤과 이야기로 관객을 사로잡을 경주 브랜드 공연 에밀레. 대사가 없는 퍼포밍 아트로 누구에게나 마음으로 전달될 수 있는 공연인데요. 관객들은 어떻게 뮤지컬 한 편을 관람했을까요? 봤는데요. 신라의 아름다움을 한 편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거의 숨쉬지 못할 정도로 이제 몰입해서 봤고 지루한 거 하나 없이 이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신라와 경주가 가득한 에밀레 많이 보세요. 경주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작품. 문화도시 경주의 또 하나의 자부심으로 기억될 공연. 2018 정동극장 경주 브랜드 공연 에밀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